예, 문화해방일지 3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진행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맡고 있는 도리아빠입니다. 예, 3부에서는 1, 2부가 뉴스로 나가고 3부는 이제 외부 손님들의 이야기를 듣는 혹은 아니면 특별 기획한 순서들을 진행하는 그런 코너가 되는 것이 이제 11회부터 좀 저희가 다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 순서는 이번에 그 1군의 문화 종사자분들이 어 그 아와지시마라는 곳으로 뭔가 휴가인 듯 휴가 아닌 뭐 일인 듯 일 아닌 이런 워케이션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걸 좀 다녀오셨다고 해서 아 도대체 그게 워케이션이 도대체 뭔가 아와지시마에 왜 가셨는가 그리고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는 좀 이제 개인 정보라고 안 알려주시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여름에 아와지시마 다녀오셨던 이소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이소라고 하는데 네, 그 간단하게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소가 무슨 뜻이에요? 저도 이게 원래 이쏘라는 게 제 브랜드 네임이 이음 소장인데, 이음 소장이요. 네,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어, 이거를 같이 이제 활동하는 공방에서 글씨 공방에서 같이 활동하시는 어, 분이 이걸 줄여가지고 그냥 어. 하나로 줄여서 이쏘라고 함축적인 의미인데 그 이음 소장을 지을 때도 제가 뭔가 다른 것과 다른 것을 합치거나 아, 다른 잇는다는 네, 뜻으로. 연결한다 이런 거를 연결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있어서 음. 그 의미는 그대로 살리는데 이름도 입에 붙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그 여연님이랑 비슷하게 네, 이렇게 네, 맞아요. 그런 사업, 청년마을 상접 사업도 참여하시고 네, 그랬던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도 좀 얘기를 들어보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저 이쪽 그 수원에 예, 신동에 카페 거리라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글씨 공방이 있거든요. 예. 이제 해성 글씨 공방이라고 있는데 어, 거기에서 주로 공방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뭐 수업 관련된 이야기들을 선생님이랑 같이 조율하기도 하고 그리고 음, 거기서 작업을 오래 하신 취미로 하셨지만 예, 예, 거기서 작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작품이 괜찮은 것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인들인데 미술을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이라서 어, 좀 더 느낌이 그 순수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오히려. 네 그래서 어, 거기에서 이제 발견한 것들을 이제 소품으로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머그컵 같은 거 만들고 뭐 그런 건가요? 뭐 네, 뭐 저는 항상 이제 그런 데 가면 머그컵 사오는 게 이제 일반화가 돼 있어서 그러면 이제 캘리그라피를 네, 하시는 거죠? 네. 오. 글씨를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글씨 잘 쓰려면 정말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거예요? 천천히 쓰시면 돼요. 천천히. 아, 너무 어렵다. 불가능한데? 바빠 죽겠. 네, 천천히 쓰시면 돼요. 아, 그냥 글씨 자체를 좀 뭔가 집중하고 네, 좀 천천히 쓰면 뭔가 자신만의 글씨체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가 공방에서도 좀 다른 공방이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물으실 때 가장 많이 하는 대답이 보통은 자기 글씨 교정한다고 하면 자기 글씨체를 예, 버리고 예. 완전히 다른 글씨를 막 따라 쓰는 쪽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저는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데 네. 사실 너무 긴 시간 동안 자기가 써온 습관을 예. 버리는 거는 거의 더 어, 힘들다고 아, 봐야 되거든요. 비효율적이구나, 네, 네. 오히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글씨를 쓴다는 거는 진짜 에너지와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되는데 되려 음, 이제 자기 글씨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어떤 몇몇 가지들을 고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막 좁게 쓰신다, 작게 쓰신다 하는 분들은 안에 이제 공간을 넓혀서 쓰게 한다거나 예, 예. 아니면 보통 그 펜을 잡는 모양이 예. 좀 다양하세요. 그것만 고쳐도 아, 그래요? 네, 달라지시는 분들도 많고. 아니, 가보고 싶은데. 저는 야구 좋아하는데 네. 야구 선수들도 보면 뭐 폼 같은 아, 네, 거를 네, 네. 어거지로 고치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를 네. 많이 봤는데 오히려 그냥 약점이 있는 걸 좀 자기가 인정을 하고 대신에 강점을 살려보자. 그 폼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던데 아, 펜글씨나 뭐 캘리그래피에서도 그렇게 적용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주로 시작하실 때 그 부분을 처음에 얘기하시면 다들 되게 의아해 저도 좀 하시고 그랬는데 네. 아, 이해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좀 더 정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꾸밈까지 가는 영역으로 조금씩 이제 천천히 가는 방향으로. 그럼 이소님이 속한 그 그룹이나 이소님만의 뭔가 그런 솔루션이 되고 좀 개성이 될 수 있겠네요. 그게. 그러면 이제 팬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막 오시는 분. 그렇진 않나요? 글쎄요. 여여님도 글쎄 뭔가 하고 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뭐 네. 이런 식의 마무리였거든요. 그런데 뭐 물론 그게 장난처럼 느껴지지만 그것도 정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굉장한 분이랑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 워케이션 네, 오케이션. 워케이션을 이번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워케이션을 아와지시마라는 곳으로 다녀오셨다고 해서 뭐 그게 열심히 찾진 않고 한번 이제 인터넷에 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뭐 일본 건국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태어난 곳이거나 이제 여생을 보냈다고 여겨지는 지역이라서 뭐 신화의 섬이다 뭐 이런 식의 별칭도 있고 뭐 되게 뭐랄까 좀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그 고령화 때문에 좀 지방 소멸과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는 곳인데 여러 가지 좀 뭔가 그 예술 기획이나 문화 기획자들이 이런 뭔가 해법을 만들어냈으니까 거기에 워케이션을 가셨겠죠. 근데 그 저는 좀 딴 것보다 좀 궁금한 게 뭐 쉬는 게 더 많았나요? 이렇게 100% 이제 50대 50으로 딱 정확하게 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렇죠. 워케이션이란 거를 좀 생소하니까 사람들이 그거 어떤 수준이었는지 좀 솔직하게 그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일에 가까운. 이게 케이션이 아니었군요. 워크였군요. 워가 8. 워크가 8이었군요. 그 굳이 갈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까지 아니 근데 휴관에서 시간 내서? 뭐 거기에서 이제 준비해 주신 내용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영감을 받은 게 확실히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전혀 느껴보지 못한 그런 일본 사람들한테 느끼는 그런 뭐 해주시는 거나 아니면 이제 그분들이 원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집요함이나 디테일에 대해서는 예. 이제 많은 브랜드들을 통해서 그래도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어떤 꾸며진 그런 게 아니고 일본 사람들의 그 네. 특성이나 기질 같은 게 네, 드러난 네. 그런 문화 상품이나 브랜드들이 네, 그런 게 꾸며진 되게 게 아니다. 네, 그분들은 되게 그런 게 자연스러운 것 그리고 뭐 공간에 대한 거라든지 약간 비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물어봤었거든요. 혹시 이런 거 준비하시면서 저희 아무래도 손님을 초대한 거니 뭔가 이렇게 특별히 신경 쓰신 부분들이 있냐고. 근데 딱히 그런 거는 없고 정말 그냥 늘 있던 자리에 있었던 애들을 와서 보고 좋다고 해줘서 자기네들은 되려 더 좋았다. 와,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일본에 여행을 이제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갔었는데 여러 가지 사연이 있지만 그때도 뭔가 길거리에 뭐 쓰레기가 하나 없다. 제가 나이가 그때 한 1990년대 중반쯤이었는데 그 뭐 화장실에 휴지가 있다 이런 걸로 막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막 길거리가 깨끗하고 뭔가 정돈돼 있는 거. 그래서 뭐 농촌을 지나가면 사실 우리나라 이게 농촌이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저희 아버지 댁에도 가보면 뭔가 것들이 막 이렇게 나름 정리를 해놓으셨는데 뭔가 좀 이렇게 너저분한 느낌이 있는데 일본 사람들은 저 사람 일을 안 하나? 뭐 이렇게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더라고요. 뭐 농촌을 돌아다녀도 뭐 하나 뭐 이렇게 널브러진 게 하나 없다고. 그래서 야 그런 게 그럼 힘들지 않을까? 그럼 우린 못 따라하는 거 아닌가요? 이소님이 공방에서 고쳐주셨듯이 거기서 어떤 걸 배울 수 있었는지. 그분들은 그냥 그게 쭉 이어져 온 습성인 것 같아요. 몸에 완전히 배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우린 그렇게 하면 할 수 없겠다고 포기를 하고 오셨나요? 저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내 자신을 알았다 뭐 이런. 뭔가 그런 집요함이라든지 정리정돈까지도 저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다. 뭐 좀 이렇게 나중에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니까. 네. 그 워케이션이란 거를 이번에 처음 해보신 건가요? 아니면? 네, 저는 처음 참여해봤습니다. 이런 형식은.
그때 막 이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때 이걸 참여하시기로 생각하셨던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도 공방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예. 이제 오시는 거기에 이제 공방은 사실 취미처럼 와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예, 예. 그걸 쭉 하시다 보면은 그거 취미 그 다음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제 고급반 이후에 뭔가 이걸로 네.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만든. 그러니까 뭐 요즘에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그런 것들 예. 그런 부분들이 저도 그거에 대한 고민이 좀 많기도 했고 뭐 따로 일이 있으신 거예요? 네 아니면 원래는 이제 와. 저는 개별적으로 원래 그 소목 일을 하는데 소목이 뭐예요? 그 죄송한데. 나무 작업을 하는데 나무 조각 같은 거 하시는 거. 나무 가구나 뭐 이런 쪽을 아. 짜맞추면 이제 주문 제작을 그쪽을 원래 본업은 그거였는데 예, 예. 이제 요 글씨를 저도 취미로 시작을 했다가 그렇네요. 그러면. 이게 살짝 메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변화의 오. 단계를 거치고 있는 중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런 점에서 그 안에서도 몇 번 그런 새로운 프로젝트나 어떤 창업 느낌 반창업 같은 느낌의 예. 공방에서도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그거를 딱 자리를 잡기까지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안에서 과정 이게 뭐 특히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 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뭔가 이제 처음 혼자 시작하려면 좀 뭐 부담되고 어려운데 네. 같이 하려면 또 그 사람과의 좀 여러 가지 일들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는 좀 성공 사례처럼 잘 진행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가 아무래도 가장 궁금해서 어떻게 그걸 진행하고 계실까. 그렇게 거기서 이제 진행하고 있던 사업들을 이제 정보를 이제 공유를 받고 가서 어떤 일들을 할지 뭐 오리엔테이션에서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꽤 일정이 길었잖아요. 한 네, 3박 4일, 4박 5일 뭐 이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뭐 그때 가기 전에 뭐 공부를 좀 하시거나 그런 건 있으세요? 아니 없습니다. 너무 부담이 없으셨구나. 네, 이 행사가 그래서 좋았겠네요. 네, 아예 노는 걸 거의 반으로 생각하고 여름 여행 네. 가자 이런 느낌으로 가셨구나. 네. 거의 그런 느낌으로 간 건데 네. 이 앞에 이제 여연님 방송을 제가 들으면서 저도 그 해커톤 네. 일정을 네. 해봤거든요. 네. 그거까지는 아니지만 그거 흡사한 느낌의 일정을 엄청 제가 봤는데 엄청 빡빡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대단하다고 느낀 게 아니 자기 대부분 자기 휴가 내셔가지고 자기 돈을 또 엄청 들여서 반은 한 80%는 일인데 이게 일이라기보다는 약간 뭔가 이제 새로운 소스를 얻고 뭐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뭐 뭐랄까 워킹 홀리데이 뭐 이거 제가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많이 얻고 배우러 연수를 가는 그런 느낌으로 자비를 들여서 연수를 가신 느낌이라 좀 되게 존경스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 섬에 이제 바로 직항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어떻게 처음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그 섬까지 가셨었어요? 저는 지금 그 공방에서 일본 분이 한 분 수강생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래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오사카 그 교토 근처에 사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우연히 그 딱 워케이션 가기 전주에 한국에 잠깐 들어오셨었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저는 아예 섬 위치도 찾아보지 않아가지고 저 다음 주에 일본 워케이션 가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고 물어보시는 거여서 아와지시마 가는데 그랬더니 거기 섬 좋다고. 그래요? 자기네 집 근처인데 놀러 오라는 거예요. 대박이네. 네, 그래서 저는 그 하루 전날에 이제 좋았다. 그분 집에 먼저 가서 있으면서 이제 그분이 그 섬에 데려다 주셨어요. 차로. 와, 대박이다. 운전해서. 근데 제자분이 어떻게 일본 분이 제자로? 제가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이제 배우는 저희는 이제 공방에서 글씨 쓰는 사람들을 글씨 친구라고 부르는데 이제 같이 이제 글씨를 쓰는 글씨 친구분이신 거죠. 거기서 잠깐 한국에서 생활도 하고 네네, 일본에서 생활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구나. 네, 그분은 이제 아예 일본에서 쭉 이제 서예를 전공하시고 이제 중국에 이제 유학을 가셨다가 전각을 배우러 중국에 유학을 가셨다 거기서 이제 한국 남자분을 만나셔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한국 생활을 좀 하시다가 지금 이제 일본에 다시 이제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제 그쪽에 아, 가족이 그래서 다. 한국에서 생활하실 때 인연을 맺었다가 네. 일본에서 생활하실 때 잠깐 또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만나서 얘기하다 네. 이게 됐구나. 진짜 무슨 영화 같다. 근데 너무 편하셨겠어요. 뭐 보니까 네. 제가 아는 분들은 되게 뭐 렌트를 어떻게 아. 한다, 운전 누가 한다, 보험은 국제 운전면허증은 찾아왔냐, 막 아주 그냥 머리 막 터지려고 하시던데 되게 편하셨겠네요. 네. 그럼 너 끝나고도 그분이랑 막 관광 비슷하게 또 그렇게까지는 아닌가요? 네, 저는- 일본의 정서는 그건 아닌가? 아니요, 올 때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는 아. 다른 분들보다 조금 빨리 먼저 올라오셨구나.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어떤 고민이 있었고 막 무슨 사건이 있었고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건 없겠네요. 근데 갈 때요? 아니 그러니까 렌트카 뭐 이런 아. 뭐 얘기가 많길래 막 우당탕탕 갈 때 저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요? 근데 아니 거길로 그분 댁으로 가시는 거면은 좀 네, 어렵지 않았을 것 거기까지 같은데. 가는데 이제 아니 되게 희한하게 원래 그 거기 공항에 내려서 공항에서 가는 그 고속 열차가 하루카라고 예, 오사카까지 예, 알아요. 가는 예. 그 열차 표를 티켓을 끊어놓고 예. 그 열차를 타려고 했는데 그 승무원이 이 티켓을 못 탄다고. 오, 너무 그래가지고- 조사를 안 하셨네. 아니요, 정확히 그 줄에 서서 정확히 그 티켓을 끊고 예. 그걸 정확히 샀거든요. 근데 못 탄다고 해서 그냥 그 건너편 일반 열차를 타고 가라고 해서 그냥 일반 열차를 무튼 타고 왔어요. 예. 근데 제가 우연히 뭔가 티켓을 잘못 끊어가지고 티켓을 2장을 끊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저 이제 거기서 지인분이 일본 분이 이제 만나시고 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티켓 보시더니 이거들로 탈 수 있는 건데 왜 못 타겠는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지인분을 만난 역에 있는 승무원한테 얘기를 했더니 막 엄청 막 사죄를 그래서 나한테 지금 진상 부리러 온 건가 이러고 화제를. 완전히 저한테 막 죄송하다고 그 역 직원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오. 진짜 죄송하다고 막 환불해주고 환불도 받았어요. 네 그냥 환불해 주시더라고요 다. 오, 그거 좋았다. 네. 뭐 이렇게 좋은 경험 하셨네요. 네 그래서 그냥 친구들한테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겠다. 네 아주 하루카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를 많이 하시. 네 하루카 가는 그런 키티의 뒷모습만 바라보면서 그게 이게 그게 좀 그 무슨 공항이죠? 거기 간사이 공항. 간사이 공항에서 오사카까지 네. 좀 빨리 가는 네, 래피드 열차가 하루카였죠. 네. 그렇고요. 그랬구나. 네. 저도 일본 간지 오래돼가지고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으셨는데 어쨌든 아와지시마에 딱 도착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느낌이라기보다는 일단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때 예. 사실 그 뷰는 우리나라와 좀 다르지 않은 그런 그냥 비슷한 뭐, 뷰니까 그런 것도 느낌이 정서적으로는 생각보다 더 시골이다. 그래서 안전히 이제 도시에서 점점점 시골로 가는 그 모습이 예. 일단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저도 좀 시골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초록초록이 많아지는 게 좋더라고요. 그 약간 정돈된 한국 같은 느낌이 있죠. 사실 뭐 시골이나 일본 뭐 그 어촌 같은 데서도 이제 어구 같은 게 좀 어지럽혀져 있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 청년 기획 그때 그러면 이제 도착하셔갖고 저를 서로 이제 같이 이제 만나고 이제 일본 그 기획자분들이랑 또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뭐 과정 같은 게 좀 궁금하네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다른 분들은 같이 모여서 이제 렌트카 타고 예. 오셨는데 저는 이제 먼저 도착을 맞네요. 혼자 도착을 했는데 예. 그 보내주신 장소로 맞춰서 먼저 도착을 해서 보니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좀 무서웠겠다. 그래서 이게 맞나? 내가 장소 제대로 네. 온 게 맞나? 거대한 캐리어를 끌고 이제 당당하게 문을 벌컥 열고 이제 그 워케이션 장소로 네. 모집 집합 장소로 들어갔죠. 근데 거기 이제 지금은 이름을 알고 있지만 그때는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네. 그래서 그분이랑 저랑 그 토미상이라고 거기를 네. 메인 주최하시는 분이 네. 뭔가 저를 예약을 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뭔가 이상한데 내가 여기 잘못 온 것 같다. 이게 예약을 했어야 되는 거였나? 그래서 살짝 당황을 하다가 근데 그분은 한국어를 못 하시고 근데 저도 일본어를 아주 잘하는 건 아니니까 이제 번역기를 조금은 하실 수 있으셨어요? 네 번역기를 서로 두드려가면서 다른 분들 오실 때까지 네. 그분은 좀 특이하게 막 초반에 만나자마자 통성명부터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일본 사람 같지 않네. 네, 느낌이. 그래서 막 만나자마자 이름이 뭐냐고 막
이름 뭐냐 그러고 What's your name? 막 네, 이거. 어디 한국 어디에 도시에서 왔냐고 막 물어보시고 그래가지고 그 보면 이제 한국어 교재 같은 거 이제 새로 사셔갖고 거기까지밖에 모르는 거 아닐까요? 그분이 수원에 오신 적이 있으시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오. 이제 제가 수원에서 왔다니까 자기 이제 예전에 수원에 왔었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의욕은 불타오르시는데 근데 소통이 안 네, 됐군요. 언어가 이제 변경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 일행들을? 저는 꽤 오래 기다린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1초가 한 1분 같았을 것 같아요. 마음 같아서는 뭔가 대화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대화를 하는데 한계가 좀 있으니까 그래도 그게 좀 좀 인연이 아쉽더라고요. 생겨서 그분이랑 이제 막 연락하실 수 있게 된 건가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렇게까지는 아니에요. 네, 그분 말고 이제 그분이랑 같이 준비하신 다른 기획자분이랑은 이제 인스타그램을 알게 돼가지고 아마 만약에 이제 그 한국에 오셔서 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서로 연락이 주고받아지겠네요.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첫인상 말고 이제 진짜 행사 처음 시작할 때 뭐 어떤 서로 어떤 얘기들을 했고 그랬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그 이제 선생님 혼자 계시다가 이제 우르르 사람들이 왔을 네, 거 네.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뭐 그분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저는. 일단 그 소개하시러 오신 일본 그 운영자분들은 한 5분 정도, 5-6분 정도 오셨는데 이제 예. 각자 본인이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그런 공간에 대한 소개 예.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서도 대체로 다 닉네임을 썼어요. 이름보다는 닉네임 쪽으로 해서 서로 좀 부르기 편하게 그런 쪽으로 해서 그 부분도 좀 서로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닉네임을 쓰는 것. 오히려 뭐 본명 그러니까 네. 닉네임은 좀 발음하기 편한 네, 경우가 네. 많으니까 더 그렇구나. 네. 토미상이라고 진짜 이름이 토미는 아니었겠죠?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얘기하고 제가 일정을 좀 보니까 서로 그렇게 서로 말씀 나누시고 뭐 사례 연구가 바로 막 들어가던데 근데 이렇게 갑자기 안녕하십니까 이제부터 사례 연구를 좀 해볼까요? 이러고 딱 갑자기 딱 그 테이블에 앉아서 저는 뭐 어디서 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건 아니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된 것 같은. 그래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군요. 이 워케이션에서 가장 많이 한 건 자기 소개가 아니었. 자기소개. 네. 이제 뭐 매번 다른 장소나 다른 창작자나 다른 활동가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예. 계속 자기 소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 어쩔 수 네. 없네요. 사실 그거 네. 시작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네, 되니까. 그러면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 계획서를 보니까 S브릭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 전체적인 그런 거기 장인들이 S브릭이라는 그 공간에 있는 하나의 뭐 코너를 맡고 있는 그런 형식인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S브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와지시마 안에 예전에 그런 섬유 실 공장인가 그런 공장으로 쓰고 있던 공장을 버려진 공장을 이제 유효 시설을 이제 아까 토미상이 그쪽에서 그 유효 시설을 다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생 사업 네, 공간을 그렇게 활용하고 있는 건데 사실 거기 모양은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비슷한 공간들이 많이 있어서 그 외관이나 이런 거 봤을 땐 특이한 점은 없었거든요. 인천 같은 데서 하고 있는 그냥 근대 폐공장 활용한 그런 재생 사업 같은 그래서 특별히 그 공간이 특별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네, 밖에서 보기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은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들어가면 그 안에 많은 것들이 막 백화점처럼 역사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막 말하고 싶은 전달해주고 싶은 내용을 되도록이면 다 담잖아요. 거기는 그런 내용이 일절 없습니다. 그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너무 띠껍 답답한데 진짜 저도 그 뭐 지역학이라고 해서 이제 뭐 특정 지역의 이제 대학생들한테 아무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 관심 없는 그 친구들한테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역사나 뭐 지명 유래에 대해서 강의할 일이 많이 최근에 있었는데 너무 관심이 없고 이게 뭔가 이렇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기분인 거예요. 전달하고 싶은 것만 잔뜩 있고 그 친구들이 필요한 거는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또 이제 한 코로나 전까지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한참 못 하다가 다시 시작했는데 이 친구들이 뭐랄까 좀 이 친구들이
그 3년 전에 친구들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음. 아 물론 개별 격차도 있고 뭐 과 차이도 있겠지만 아 그래서 이게 너무 이렇게 타겟 분석이 안 돼 있는데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설들을 재생할 때 이 시설의 스토리를 어떻게든 우겨 넣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뭔가 어느 순간 그렇게 하면 좀 재미없는 좀 답답한 지루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게임 설명 같은 거 이제 어떻게 게임 하는지 처음에 이제 알려줄 때 이건 A를 눌러봐, B를 눌러봐 이렇게 알려주면 너무 재미없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앞에 뭐 장애물이 있어서 뭘 누르다 보니까 그걸 넘어가게 하고 해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럼 S브릭에서는 그냥 그런 거 없이 거기 들어와서 재밌네 하다 나중에 이제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그 공간의 유래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거 아니면 유래나 이런 거 알려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알려줄 필요가 없다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좀 제가 되게 특이하다고 느낀 거는 그 공간 자체를 시민들이 최대한 같이 쓸 수 있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가 되게 폐 공장이다 보니까 넓은 공간을 딱 입구로 들어가면 반이 딱 갈라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좌측으로 가면은 이제 지금 뭐 MT 프로젝트라고 해서 마스킹 테이프 되게 유명한 회사와 이제 어떤 콜라보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뭐 마스킹 테이프도 팔고 있지만 그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서 어떤 자기만의 아이템 만드는 그런 공간이 있고 그게 무료인 것도 있고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내고 해야 되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고 말고도 이제 거기서 한 블록 조금만 더 들어가면 아이들 노는 공간인데 그 공간이 엄청 크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공간이 뭔가 실내 놀이터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 공간조차도 역시 약간 그런 비움의 미학처럼 뭘 안 넣었구나. 네, 뭔가 많지 않고 그리고 그 아와지시마가 양파가 유명하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뭔가 애들 놀이 시설이 양파 모양인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서 놀면서도 그냥 양파랑 같이 노는 그런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인상 깊으셨나 봐요. 네. 뭔가 이렇게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엄청 막 뭔가를 막 꾸겨 넣기 바쁜데 이렇게 비워놓어도 마음이 편한 게 너무 신기하다. 안 그래도 어제 그 꼭 이거와 관련된 얘기는 아닌데 뭐 빈 땅만 있으면 막 못 심으시고 막 산에 있으면 무조건 나물 캐시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의 여유가 좀 일본은 좀 있었던 지가 오래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분명히 우리가 보기에 아까 뭐 좀 비우는 게 더 고급스러운데 우리 마음속에 그 기근의 그 DNA가 그거를 못 참는 거 아닌가. 이 부동산이 여기가 얼만데 이러면서 오히려 그거를 확 크게 비워놔야 어디도 스웩이거나 이제 디자인일 수 있는데 어제도 무슨 전시 관련해서 뭐 이렇게 기획자분이랑 이렇게 전시장을 둘러보는데 그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비워놔야 멋있는데 비워놓으면 또 그 돈 받고 이거밖에 안 했냐 얘기 들을까봐 좀 걱정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 안내지에도 지도 같은 것도 그냥 큰 사거리 2개 정도 그려놓고 위치 딱 그거 하나 자기네 그 건물 찾아와야 되는 거 그거 딱 하나 아니면 그거랑 비슷한 그 옆에 있는 그거를 그 어떤 거점에서 이 정도쯤에서 사람들이 헷갈릴 것 같은 그런 거점에 또 큰 건물 하나 그러고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되게 정말 심플. 그러면 이제 그 사례 연구라는 게 진짜 여기서 일본어로 얘기하면 누군가 통역을 할 거고 그럼 시간이 2배로 들 텐데 엄청 지루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그래요? 같아요. 그냥 간단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내용이 심오한 것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특히 관심 있었던 부분들이어가지고 오히려 되게 알찼다. 네. 그 되게 그 수업이나 좀 세미나처럼 진행됐지만 내용이 알차서 뭐 좋았던 것 같다. 그때 보니까 저희가 그 일정을 보니까 코디네이터의 기획에 따른 거 이게 사례 연구가 이게 식사 이후에도 이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그 테이블에 앉아서 그런 설명 들은 거고 네, 밥 먹으면서 이제 뭐
같이 한 잔씩 하면서도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하셨어요? 맛이 있었나요, 음식이? 네. 좀 궁금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음식이 제 취향에 좀 맞아가지고 제가 아, 간장 베이스 음식들을 좀 좀 좋아해가지고 심심하고 네. 좀 들쩍지근하고 네. 그런 그리고 거 제가 좋아하시는가요? 어류 바다에서 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되게 아주 너무 잘 먹어가지고 만약에 뭐 그때 처음 먹어본 그 지역 특산물이나 뭐 그런 것 중에 기억 남는 게 좀 있으세요? 특산물이라기보다는 그 둘째 날쯤인가 그 에스브릭 안에서 하는 워크숍 중에서 도시락 거기서 난 원산지에서 난 것들을 도시락을 싸서 먹는 게 있었는데 예. 너무 인상적이었던 건 그 도시락을 싸는 일본 사람들이 도시락에 되게 애정이 많은 건 알고 있었지만 예. 이렇게까지 애정이 애정이 있다는 게 어떤 일단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밥을 밑에 바닥에 깔고 그 위에 이제 토핑을 올리는데 이제 그걸 설명해 주시는 분이 밥을 일단 직사각형의 도시락통에 밥을 칸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네 하나로 통으로 되어 있는 네. 직사각형의 도시락통인데 예. 얘를 가로로 놓고 디피를 하는지 세로로 놓을 건지 먼저 시작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가 몇몇 뭐 고구마, 단호박, 뭐 생선 그리고 무슨 조림 뭐 이런 저런 네. 다양한 색상들이 있는데 그리고 걔네가 사이즈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사이즈를 막 다 한꺼번에 때려 넣는 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배치할 것이며 어떤 위치에 이제 야채가 뭐 세웠을 때와 눕혔을 때 색이 다르고 그리고 얘네가 같이 있을 때의 모양과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 모양이 다르다. 그걸 하나하나 이제 배치를 해가지고 제가 먹을 도시락을 태어나서 그렇게 정성껏 싸본 데가 그러니까 그게 약간 뭐 이 밥 차리는 것도 예술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재미로 뭘 하시는 거겠죠. 네네 그게 아마 재밌으니까 하겠지. 근데 거기에 또 마지막 디테일은 이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그런 걸 이렇게 준비하면 조금 여유 있게 준비하는 예, 편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뭐는 몇 개 수량이 정해져 있어요. 뭐 사람당 뭐 단호박 2개, 생선은 하나, 완자 3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누가 하나 더 가져가면 빵. 네, 안 돼요. 심지어 그 버섯 조림 같은 것도 있는데 버섯 수도 정해져 있어요. 정해진 대로만 먹어야 돼. 그래요. 일본 분들의 그 뭔가 그 음식점에서 먹는 거랑 그 느낌이 좀 달랐을 것 같긴 네, 하네요. 엄청 그분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직접 준비해 주신 거고 뭐 그런 것도 좋았지만 그분들의 뭔가 식문화나 뭐 생각 같은 것들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식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하나씩 준비해 주시는 것들이 다 맛이 너무 좋아가지고. 메마른 겨울 지나 봄바람 불어 축제 장소가 어딘지 물어 서른항의 마을 축제 무대 반짝이는 미소에 술 세계로 초대 민속놀이 풍물 노래 경기도가 모두 함께 산속에 살아 숨쉬는 축제 어떻게 즐길지는 내게 남긴 숙제 지방소 멸과 싸우는 문화원의 열정 26번째 민속예술제로 결정 31개 마을 축제의 무대 반짝이는 민속의 술 세계로 초대 민속놀이 풍물 노래 경기도가 모두 함께 삶속에 살아 숨쉬는 축제 어떻게 즐길지는 내게 남긴 숙제 죽어가는 문화를 되살리네 살아있는 문화로 되살리네 경기도의 마을이 함께하네 31번 축제로 살아나네 민속놀이 풍물 노래 경기도가 모두 함께 삶속에 살아 숨쉬는 축제 어떻게 즐길지는 내게 남긴 숙제 민속놀이 풍물 노래 경기도가 모두 함께 삶속에 살아 숨쉬는 축제 어떻게 즐길지는 내게 남긴 숙제
그러면 그 본격적으로 지금까지도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워크숍 하면서 제일 좀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건지. 일단 거기 주최 측에서 가장 메인으로 운영하시는 토미상이랑 이제 쿠니코상 이제 두 분이 계신데 예, 그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성향이 굉장히 반대이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토미상은 약간 막 네, 맞춘 약간 네임부터 엄청 시작하면 네, 개구쟁이 같은 그런 완전 내향적인 네, 에너지가 분이셨나 막 보다. 이런 스타일이신데 이제 쿠니코상은 원래 작가분이시다 보니까 좀 더 정적이고 어. 그 쿠니코상이 뭔가 어떤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 이제 제가 그런 걸 물어봤어요.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게 저희도 이제 정년마을 상점이든 뭐 제가 공방에서 운영하는 거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거를 뭔가 누군가가 이렇게 좀 적당히 끌고 가고 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혹시 여기서는 어떤 분이 그런 역할을 맡고 계시는지 리더가 누군지. 네, 예. 그런 것들을 여쭤봤는데 뭐 딱히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가만히 이제 생각해 보니 이제 토미상이 뭔가 자기가 갖고 있는 뭔가 뭐 럭비공을 공을 던지면 이제 쿠니코상이 그걸 가서 주우러 가고 그걸 주고 나면 또 토미상이 와서 그걸 뺏어서 던지고 또 자기는 그걸 주우러 가고 그 역할이 있는 거구나. 네 그렇게 해서 나중에 돌아보니 그런 걸 뒤돌아보니 자기가 이제 우리가 성장해 온 게 방향이 그런 쪽이었던 것 같다. 그게 꼭 이렇게 긍정 부정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는 네. 거죠. 자기는 그런 뭔가 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네. 일을 벌리지 못하는데 네. 같이 벌린 걸 뭐 신뢰를 가진 사람이 벌린 걸 수습하다 보니 이 좋은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계속 상황이다. 그런 거는 뭐 꼭 이게 나라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것 운영하는 그 노하우 뭐 아니면 일을 진행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였네요. 네, 그런 것도 그렇고 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그분들은 기획자분들은 어떤 행사를 진행하실 때 거기에 참여하시는 그런 창작자분들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감사에 대한 그런 게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창작자분들은 또 자기가 만들 수 있는 원재료를 생산하시는 생산자분들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고 또 그 쿠니코상이 이제 말한 것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어떤 창작물을 만들 때 모든 건 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걸 원칙으로 그게 이렇게 순환에 대한 게 굉장히 또 그것도 깊이 그분이 가진 예술 철학이나 인생 철학 같은 게 녹아 있는 거네요. 네, 근데 뭐 친환경으로 뭘 하시고 그런 이유? 네, 뭔가 그분만도 아니고 거기서 만난 이제 도예하시는 분도 그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걸 처음부터 의도하고 하시는 건 아닌데 나중에 다 하고 나서 보니 얘네가 그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자기는 어떤 일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 않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영감을 그 개인의 삶이 이제 어쨌든 문화 이게 문화 사업도 사업이지만 문화이기도 하니까 그게 중심이 돼서 그런 뭔가 그 에너지 그 개성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고 있었고 그게 좀 잘 되고 있다는 게 인상 깊으셨다는 얘기 같은데 네. 그거는 딱히 그냥 한일의 차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네요. 근데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그분들이 자기가 그 활동을 할 수 있음에 그걸 만들어준 바탕이 되어주는 뿌리에 대해서 되게 여러 번 그런 부분들을 자주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 그 되게 어떻게 보면 그걸 사주는 사람이니까 흔히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가불관계인데 근데 이게 문화 기획이나 이런 일들을 예술인 상대로 하는 것들은 뭐 이런 일들을 하면 뭐 공무원이나 저희처럼 이렇게 중간에 좀 애매한 성격의 기관에서 뭐 행정 보시는 분들이 뭐 그 돈 줬는데 이것도 못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과 좀 달랐다는 얘기로 네, 제가 들려요. 느끼기에는 다르게 보였고 또 이제 거기에 참여 활동하시는 분 중에서 이제 시계짱이라고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고 그분도 되게 활동적이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뭔가 얘기하실 때 자긴 여기 활동이 너무 좋다. 그냥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자기가 자기 동네를 소개해 주는데 자기한테 월급을 주고 자기는 그런 게 너무 좋다. 그리고 이렇게 뭐 마켓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풀이 하는 거 그런 것도 너무 좋다. 그렇게 자기는 사람들이랑 만나서 먹을 거 먹고 이야기 나누는데 뭔가 돈을 받는 것까지도 하니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더 있겠냐고. 완전 럭키 비키잖아, 뭐 네. 약간 그런 그 장원영 씨의 네, 그런 엄청- 마인드 같은 마인드네요. 응. 아, 우리도 그럴 수 없을까? 저희도 그 보면은 저도 이제 방송 같은 데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서로가 서로를 너무 이제 공격하는 느낌의 이제 그쵸. 경쟁하는 문화고 뭐 길을 눌러야 되는 문화고 그래서 갈등 같은 걸 보면 뭐 이게 애정 어린 존중보다는 좀 뭐 그쪽에서 좀 그렇게 느끼더라도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었거든요. 뭐 이거는 뭐 누군가 뭐 행정이나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못한 거긴 하지만 서로 이제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부럽네요. 만약에 아까 말씀한 생산자를 존중하고 그 또 그거 기반해서 문화 기획을 하고 또 관에서도 이제 그렇게 하게 내버려두고 그런 우리도 그런 구조를 가질 수 없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보면서 근데 거기서는 이제 재원이 이제 나라에서 지원금이 나오고 그런 건가요? 그런 형태이신 것 같았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그 엑스브릭도 위탁기관으로 운영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이 직접 전달하면 우리는 이제 공무원들이 그걸 직접 하기 싫으니까 문화재단이나 저희 같은 단체에다가 이걸 던지고 저희는 또 던지고 하니까 뭐랄까 좀 그 중간 단계가 생긴 게 저는 이런 말 하면 제가 좀 웃길지 몰라도 좀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모든 예술 분야나 문화 분야에 대해서 뭐 다 애정을 가지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오해가 생기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뭐 글씨 쓰는 게 뭐 다 글씨 쓰는 거지 뭐 이런 식의 생각 가진 사람이 만약에 거기 들어왔다 치면은 서로 존중하기가 어려울 거잖아요. 이수님이랑도. 참 좀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갑자기. 그래서 그렇게 일정을 그 이제 3박 4일 동안 계속 네. 그렇게 소개받고 토론하고 이런 일정이 쭉 있으셨던 거고 네. 밥 먹고 같이 소통하고 네. 이런 일정이 있었으면 뭐 특별하게 그런 거 말고 다른 일은 또 어떤 일들이 있으셨어요? 뭐 프로그램에 보니까 여기에 미술관 간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간단한 관광도 있긴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아무거나 하진 않았을 것 같아서 미술관은 거의 뭐 마지막 날쯤에 갔는데 그날 이제 태풍 때문에 갈 수 있는 이제 왔다 갔다가 오는 시간이 되게 타이트해가지고 예. 미술관까지 갔다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서 가는 그 원래 있던 워케이션 하는 장소에서도 그 미술관이 좀 거리가 있었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 미술관에 가서도 그 미술관에 대한 정보가 이제 전혀 없는 상태로 갔는데 이제 같이 팀원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그림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래서 거기가 명화들을 다 도자기에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모작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놓은 거였거든요. 그런 뭐랄까 이제 샘플링 같은 개념으로 하는 건가요? 근데 그냥 그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작품들을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작품들을 실 사이즈로 그대로 거기다 그렇게 다 전시를 해놨는데 그걸 보면서 정말 집착의 끝은 이건가? 너무 비슷해서 아니 굳이 이게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 사실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왜냐면은 뭔가 이전에 있던 원작들은 훼손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훼손된 부분까지도 그렇게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이왕 이렇게 원작을 이렇게 해는 걸 쓰면은 여기 좀 부셔지거나 좀 잘못된 부분들을 훼손된 부분들까지도 살려서 해놨으면은 좀 더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긴 들더라고요. 사진 찍는 것과 뭐 큰 차이가 있나? 뭐 이렇게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그 기술에 대한 거를 높이 뭐 도자기에 전사하는 방식의 뭐 그런 부분들을 뭐 자기는 기술력에 대한 얘기를 거기에 막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기는 한데 좀 신기하긴 했어요. 저도 시간이 좀 모자라고 전체를 다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뭐
이게 엄청 약간 산을 깎아서 지하에서부터 점점 지상으로 올라오면서 예. 고대 작품부터 막 현대 작품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스토리로 오는 거긴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까지 막 온 세계에 있는 작품들을 다 이렇게까지 굉장한데? 아 제가 뭐 하나 빼먹은 게 있었는데 네. 그때 그 마스킹 테이프 많이 만드는 그 네, 분들이랑 MT. 뭐 콜라보 그 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들었어요. 아, 근데 거기서는 원래 제가 느끼기에 우리나라에서 지역의 뭐 이런 거랑 뭐 대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콜라보 한다고 하면 그냥 좀 적선하듯이 약간 그런 콜라보가 아니라 지원이 경우가 많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거기 이제 저희가 가서 본 것들은 마스킹 테이프를 활용해서 일상을 조금 다르게 보여주는 전환점을 설치 미술처럼 해두신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마스킹 테이프 회사의 제품으로 네. 여기 있는 예술가들이 뭔가를 네. 해서 그렇게 하는 거군요. 네, 그래서 뭔가 도시에 이미 거기에 살고 있는 분들도 늘 익숙한 동네인데 그 동네를 조금 다르게 볼 수 있게 접근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있는 것들을 뭐 횡단보도를 바닥에 있는 횡단보도를 벽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로 모양을 만들어 놓는다던가 아니면 광장이나 바닥에 있는 그냥 돌 주춧돌 같은 건데 거기에 마스킹 테이프로 모양을 다른 형태로 만든다던가 그런 것들도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신사들이 모여 있는 길이 있었는데 예. 거기도 매번 이제 매년 다른 작가분들과 콜라보해서 벽면의 일부분을 마스킹 테이프로 작품을 이렇게 벽에다 하시는데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도 깨끗하게 네, 잘 되어 있더라고요. 관리를 잘 하신 것 같긴 해요. 관리도 그 뭐 작가분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분들이 기획하신 분들이 하기도 하고 뭐 주민분들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 게 그 마을은 그 섬은 정말 다 익숙하신 것 같아요. 그런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 이 여기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안을 해서 그렇게 성사가 된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 마을에서 이런 거 해보자고 한 건지 그런 대한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어떻게 만약에 그런 거 좀 부러우셨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우리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런 컬래버레이션이나 협업을 성사시켜야 되는가 그런 건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도록 그때 저희 그 같이 갔던 한국의 다른 기획자분 중에서 일본에서 유학하셨던 분이 말씀하시기를 예. 일본 분들은 지역 커뮤니티를 기본 한 3-4개씩은 하신대요. 개인이요? 네네. 그러니까 그게 되게 커뮤니티라고 하면 뭐 분야에 뭐 이런 네, 그런 그냥 개념으로. 동네에서 소소한 활동들 뭐 독서 모임을 하던 아니면 무슨 뭐 바느질 모임을 하던 이런 소모임 하는 게 되게 자연스러운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뭔가 그런 거 하나 하면은 하루 종일 다 조기 축구회 아니면은 다 무슨 저기 막 공차는 거 많이들 좀 나가시고 가볍게 잘 못하시는 네. 것 같아요. 한 번 만나면 그날 종일 그냥 술까지 먹어야 네. 돼서 이제 뭐 종지부를 막 그냥 뽕을 뽑아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저희도 이제 지역에 그 무슨 독서 모임 같은 거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근데 그분들은 오셔서 대부분 이제 서비스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저의 그 서비스 해줄 만큼의 그런 마음에 좀 여유는 없어요. 그래갖고 이게 생업으로 하면 뭐 하겠고 뭐 내가 부푼 이상이 있어서 대통령이 되겠다 뭐 이러면 작은 모임부터 표를 만들자 뭐 이런 식의 동기부여가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봉사 뭐 이런 쪽에 가면 다 하시거나 하시려고 하는 분들 막 그득그득 차 있는데 그 문화가 좀 이제 일본은 정말로 좀 부활동 이런 게 좀 이어지는 네. 개념인가 봐요. 그런 거 무조건 느낌이더라고요. 해야 되니까 좀 부럽다. 우리도 그리고 뭐랄까 약간 하루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한잔 하고 가는 그런 문화? 그런 술집들이 뭔가 이렇게 쭉 모여 있는 동네 그러니까 길거리가 있는데 그런 곳을 스낵바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낵바마다 성향이 다 다르긴 한데 그리고 거기에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가볍게 한잔하면 옆에 사람이랑 얘기하고 그런 것들도 좀 자유로운 편인가 봐요. 그게 되게 신기했네요. 네. 일본 사람들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그거는 좀 궁금하긴 했거든요. 보면
우리 고독한 미식가 이런 거 보면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본 사람들 뭐 그냥 조용히 자기에만 집중하고 뭐 그런 줄 알았더니 뭔가 좀 정말 가까운 나라지만 정말 잘 모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기에 집중하면서 또 자기를 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그런 대화를 즐기시는 편인 것 같아요. 문화의 방 일지 그러면 좀 갔다 오신 게 되게 좋은 일정이었던 것 같고 좀 속속들이 들어보니까 좀 부럽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3박 4일 동안에 이제 그 활동이 마치고 나서 어떤 그런 그 뭔가 내가 얻은 것이 무엇이고 뭐 어떤 그 영감을 받은 것이 무엇이고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이 3박 4일 동안에 이제 그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그 활동하고 나서 오길 잘했다. 가길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건 맞죠? 네. 다시 가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니까 네. 그 가장 오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쿠니코상이 그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예. 본인은 그 섬에서 나고 자라서 그 섬이 너무 싫대요. 무슨 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지긋지긋하고 네. 좁고 내가 뭔 일하면 막 엄마가 알고 있고 뭐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섬이 너무 싫어서 그 섬을 재밌게 만들려고 일을 벌려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오, 또 반대네. 네. 그러니까 떠나고 싶은 게 아니라 도쿄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여기가 좀 너무 싫으니까 싫은 걸 좀 좋은 걸로 바꿔보자 네. 이렇게.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이제 저희 공방에서 작년에 전시를 하면서 예. 그 자기 작품 소개에 대한 인터뷰를 하는 부분에서 예. 제가 그런 비슷하게 제가 글씨를 쓰는 게 너무 좋은데 너무 싫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예요? 궁금하다. 쓸 때 너무 좋은데 이거를 더 잘 쓰고 싶은 그 열망도 있고 그 스트레스가 네. 오는구나. 약간 비교되고 남이 이제 그 비교하는 단계는 넘어간 지나가긴 음. 했는데 이걸 도대체 내가 왜 하고 있나라는 것도 한 번씩 이렇게 현타를 맞을 때가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글씨를 잘 쓰시고 그 글씨로 이런저런 활동을 하시는데 왜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약간 뭐 경제적인 게 보상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다? 아니면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냥 이번에 그래서 그 쿠니코상이 그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나서 저는 그 부분이 이게 너무 좋기만 하면 사람들한테 좋은 것만 정말 제가 이게 좋다고 계속 좋다고 계속 장점만 얘기하는 거는 되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를 속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그러니까 그 느낌이 무슨 들어요. 약 파는 것처럼 이거 막 네. 무조건 좋다고 막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글씨 쓰면 모든 게 다 해결돼 약간 이런 느낌 되는 것처럼 네. 근데 그런 것보다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 게 더 그걸 애정한다는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네. 하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싫어하는 그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이거는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거나 변화시켜야 되는 부분이거나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한 분야를 바라보면서 그걸 버리지 않고 계속 갖고 가는 거는 그 애정이 더 크니까 네, 그런 거. 좋기만 하면 싫은 점이 생기면 휙 이렇게 돌아설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 영감을 받으신 거네요. 개인적으로 네. 그분의 그 말에. 그리고 뭔가 거기에서 활동하셨던 뭐 몇몇 다른 만나신 분들도 다 통일적으로 얘기하신 게 그냥 자기다운 거에 대해서 너무 드러내지 않는 거나 뭐 자기다운 걸 드러내는 거를 그렇게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에는 자기다운 것이 먼저 있어야지 관계도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 그 의미가 그러면은 너무 나를 드러내려고 너무 과하게 노력할 필요도 없고 네. 너무 나를 숨기려고 과하게 노력할 네.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네. 놔두자.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 이렇게 있는데 이 말 하면 안 될까 뭐 이런 식의 망설임이 아니라 그냥
좀 편하게 놔두고 좀 사회적 활동할 수 있을 정도로만 편하게 놔두자는 의미로도 좀 들리는데 서로 아까 서로가 적당한 거리를 예. 근데 이게 나만 그런 마인드로 또 하면은 그렇죠, 이게 또 맞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매번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사회생활 하는 모두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이 아닐까 이런 그런 생각이 것 들긴 같아요. 하네요. 그럼 이제 나중에 이 워케이션을 통해서 이후에 뭐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신 점이 있거나 좀 그런 계획을 가지신 적은 있으신가요? 뭐 3박 4일이 짧긴 했지만. 일단 처음에 갈 때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분들이 그런 기업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연결을 돼서 막 지원 사업을 이렇게 크게 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약 그런 게 제일 궁금했는데 되려 그걸 다 이제 깊이 있게 얘기를 들은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그냥 하고 있는 일이나 그런 얘기들을 쭉 듣고 나서 되려 돌아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나부터 뭔가 더 내 이야기를 좀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제 이야기를 재밌어하는 사람들이랑 또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걸 또 정리하면 그렇게 해서 조금씩 모이면은 자연스럽게 커지는 게 되겠다. 아, 인위적으로 뭔가 이제 네. 솔루션이 딱 있어서 막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내면에 좀 귀를 네. 더 기울이자는 결론을 얻으신 거네요. 네, 그런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사실 좋은 결론이다. 그렇죠. 지원 사업이든 어떤 투자 같은 개념을 받으면 이제 제 주변에서도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이 빨리 커질 수는 있지만 내가 하고 싶었던 원래 모습을 가지고 커지지는 않는 거에 되게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맞네요. 네, 그래서 맞네요. 저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도 한국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뭐 거기 일본에서 활동하시는 그분들 두 가지를 얘기 들었을 때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천천히는 가더라도 좀 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이야기를 정리했으면 좋겠다. 와, 근데 중요한 얘기네요. 그 즐거워 보이지 않는 예술인들한테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상대하고 이제 지역에서 뭐 아까 뭐 조각을 만들든 뭘 하든 자기 작품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자기 그거가 좀 만족스럽지 않고 좀 불편해하는 사람의 물건을 사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그 어떤 게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마음에 뭐 결심 같은 게 생기셨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내면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외부는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뭐가 부럽다 이런 생각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나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지원 기관들이 어떤 방식으로 좀 대해줬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또 거기 가면 또 하게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 생각까지는 크게 안 한 것 같아요. 아, 이게 그래요? 뭔가 그걸 어떻게 보면은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부분들이 더 많고 와, 그런 좀 거에 우울하다. 네, 에너지를 쓰는 거보다는 그냥 좀 더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도 네. 보면은 알잖아요. 이게 그쵸. 정말 진짜로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꾸며짐에 의한 건지를 대부분 다 느끼시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젠 그건 속일 수 없다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이니 그거를 되려 그러면은 더 어떻게 뭐 아예 날 것으로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최대한 이제 최대한 내 자신이 담긴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고민을 하셨구나. 네. 그래서 뭐 이런 공모 사업들 중에서도 워낙 뭐 다양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냥 무조건 다 신청하기보다 어느 정도는 나와 맞는 거를 골라서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무조건 무분별하게 지원금을 줘서 그런 걸 하게 만드는 게 물론 동력은 될 수 있겠지만 그거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 과정이 없다고 하면 사실 그 만들어진 게 또 의미가 없어지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맞아요. 행정하는 사람들 그냥 한 해 어떻게 일 잘 때웠다 이걸로 끝나는 경우들이 너무 많고
그렇네요. 뭐 그래도 좀 재밌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우울한 무겁게 결론으로. 무겁게 끝나. 그래 어쨌든 그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에도 뭐 비슷한 게 있으면 한번 또 체험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너무 좋습니다. 저 경험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럼 아쉬웠던 점은 없나요? 이런 건 좀 기대했는데 이것까진 좀 못했다거나 아까 그 미술관 가고 그럴 때 뭐 좀 일정 그런 거는 좀 물리적인 일정인 네. 거니까 기획적인 측면에서 아 이런 게 좀 추가됐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런 것보다 시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좀 가만히 멍 때리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긴 편이어가지고 그 중간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 한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면 살짝 이제 일시정지를 예, 해서 생각하는 생각을 시간이 필요해 네, 하시는 하고 싶은데 바로 다음 다음 일정으로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중간중간 정리는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중간에 조금씩 그걸 생각할 시간이 있었으면은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전체적으로 다 너무 좋았습니다. 물리적으로 시간을 막 늘리거나 이런 건 예산이나 뭐 네. 또 자비 들여서 오시는 거니까 한계가 있는데 좀 제 생각에는 약간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미리 좀 서로 뭐 소통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만났을 때 아 이것도 너무 헬 조선스러운 생각인가 아주 그냥 비우라고 했는데 거기 5분까지도 막 꾹꾹 채워서 뭔가 하려고 아 참 이게 참 이 DNA를 좀 바꾸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쉽지 않은 것 이 같습니다. 단점을 좀 장점으로 좀 살리고 좀 리스크를 인식하고 장점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네. 근데 오케이션이라는 게 좀 휴가보단 일처럼 느껴지셨다는 거잖아요. 그건 좀 아쉽긴 하네요. 저는 좀. 저는 괜찮았어요. 근데 그래 네. 그 아까 그때 좀 배우는 입장이고 네, 네. 필요한 것들을 네. 얘기했기 때문에 괜찮아. 저는 좋은 얘기들이나 영감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되려 어차피 쉬어도 그런 비슷하게 그런 류의 쉼이라면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시간에 특별히 막 엄청나게 일을 한다는 생각보다는 네. 좋은 경험을 한다는 생각으로 잘 하신 것 같네요. 어찌보면 개인적으로는 만나기 힘들었을 분들을 만나서 이 얘기를 듣는 입장이었으니. 근데 정말 그 주축이 된 분이 잘 아는데 그분이 너무 힘들어해서 저 입장에서는 아 이거 좀 어떻게 그리고 저도 좀 처음에 가려고 했다가 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 갔는데 좀 아쉽긴 하네요. 어떻게 뭐 내년에도 좀 비슷한 일이 생길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는 분들이랑. 예. 그 만약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워케이션이 뭐 내년에 또 있다고 한다면 뭐 어떤 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별로 없으신 거죠? 너무 만족이 많으셔도. 거기에서 워낙 알차게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그쪽이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걸 기대하시는 그런. 네, 뭐 사례 발표까지도 하고 거기서 협업으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까지도 막 30분 만에 아이디어를 내갖고 그런 거 발표하는 시간까지도 다 있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30분 만에 그게 다 되던가요? 다 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긴 시간이 필요가 없네. 그거 정말 거기에서도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획 그걸 보니까 이제 사례 연구가 4번까지 있네. 1, 2, 3, 4, 4번 정도 이제 뭐 테이블에 앉아서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안에 뭐 그 기획 새로운 기획 어떤 뭐 아이디어 이런 것까지 다 나누고 뭐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랑 좀 소통은 좀 잘 되셨는지 좀 마지막으로 궁금하긴 하네요. 그분들이랑 계속 뭐 인스타그램 통역이 없어서 좀 힘들었을 것 같다. 갑자기 생각해보니 통역이 있는데 좀 그분이 전문 통역사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닌가? 그래도 대부분 이제 일본에서 다들 유학을 하셨던 분들이나 일본에서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 하셔가지고 전혀 대화에는 기획이 기가 막혔구만. 그래서 이렇게 그룹별로 매번 이제 그 그룹에 일본어를 하실 수 있는 분이 같이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또 매번 날짜가 바뀔 때마다 이제 그룹 안에 이제 속해 있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섞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우리의 그런 기획이나 이런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느꼈는지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소감을 그럴 것 네, 같긴 해요. 매일 소감 발표하느라고. 근데 그분들한테도 되게 좋은 데이터였겠다, 그렇죠? 네, 그분들은- 외부자의 시선으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교류 활동이 이어지면 새로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네. 늘어나니까, 엄청 네. 적극적이시더라고요. 그것도 정말 좀 제가 안 간 게 후회가 됩니다. 문화의 방 일지 그렇게 저희가 지금 오랫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오래 시간이 지나서 이제 선생님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방송 그 여연님 거를 제가 한번 공유를 해드렸는데 하신 소감이 어떠신지 좀 들어보고 저도 좀 피드백 좀 받은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런 경험도 너무 즐겁고. 그래요? 네, 그리고 갔다가 와서 계속 거기 아와지시마에서 있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저희 같이 못 간 팀원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같이 못 간 팀원들한테도 이야기를 조금씩은 했는데 예. 이렇게 뭔가 정리해서 이렇게 얘기를 전달한 적은 없어서 이거 만약에 방송 나오면 다시 이걸로 보라고 해야겠어요. 글로 정리할 생각이었는데. 귀찮으니까 저도 뭐 이렇게 문화원 설명하는 영상 하나 만들었거든요. 맨날 설명하기 귀찮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혹시 좀 저희 제가 준비한 거가 좀 미흡해서 아니면 좀 여기서 하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었는데 빠진 것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 아니요, 그런 건 그런 건 없었어요. 없는 거. 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예. 즐거웠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소님도 만나고 아와지시마에 대해서도 좀 알게 되고 워케이션이나 뭐 일본 지역에서 어떤 이런 일들을 하는지 그 문화활동가들의 활동에 대해서 좀 알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좀 보람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소님은 혹시 뭐 더 제가 나중에 한번 뭐 다른 예를 들면 글씨 잘 쓰는 법 이런 거 한 시간 하자고 하시면 또 협조해 주실 의향이 있으면 압류. 그럼 제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의 반응이 좀 좋으면 이소님의 못다한 오늘 잠깐 얘기하다 말았던 그 캘리그라피의 그 세계 그 암흑의 그 어두운 뒷면까지 한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소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끝날 때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이러거든요. 저희가 네. 시작할 때 되게 어렵게 시작해서 네네. 초심을 잊지 말자는 의미로 그래서 저는 한번 같이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만나요 한번 제발 좀 해주세요. 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떠나는 길 설렘이 가득해 가방엔 노트북 마음엔 자유로 바다와 하늘 새로운 배경 속 휴식 속엔 내 꿈이 피어나네 여기 로케이션 일과 쉼 사이 잠시 멈춰서 나를 바라봐 끝없는 하늘 바람 따라 춤을 춰 천천히 나를 다시 찾아가 커피 향기에 바다 내음 섞이고 작은 카페에서 세상을 만나네 바쁜 일상에 작은 쉼표 섞여 여기서 만난 나의 또 다른 꿈 여기 로케이션 일과 쉼 사이 잠시 멈춰서 나를 바라봐 끝없는 하늘 바람 따라 춤을 춰 천천히 나를 다시 찾아가 별한 순간 가득한 이 여행 웃음과 용감이 함께 피어나 새로운 시작 여기서 꽃 피워 내 안에 나를 다시 깨워가 여기 로케이션 일과 쉼 사이 잠시 멈춰서 나를 바라봐 끝없는 하늘
따라 춤을 춰 천천히 나를 다시 찾아가 일과 쉼 사이 잠시 멈춰서 나를 바라봐 끝없는 하늘 바람 따라 춤을 춰 천천히 나를 다시 찾아가